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식신상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식신과 상관이죠. 그러면 목일간한테는 바로 화가 식신과 상관이 될 거 아닙니까? 동원사주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내 사주 알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빨리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알기 쉬운 기초명리를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오행의 어떤 변화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양인살이라든가, 생사이별살, 개광살, 문창기임, 그죠? 문곡기임, 탕화살, 원진기문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다. 요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할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여러분 교재로 만들면 되고, 그게 귀찮다면 이걸 구입해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식신은 바로 여기죠. 목일간한테는 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양명지번이죠. 양명지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재를 갖다 생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식신은 양명지번인 재를 갖다 생한다는 거죠. 재를 갖다 생하기 때문에 이게 먹고 사는 원천이 된다. 그래서 그게 근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이 식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상이 없다고 보게 되면 이건 내 손발이잖아요. 내 손발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나 일하기 싫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노동력이 싫어요. 이게 나죠. 요게 일이죠. 이게 내 돈이잖아요. 나 일, 돈, 명예, 공부가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재를 갖다가 테이크하겠다는 거죠. 이 돈을 갖다가 잡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요. 식신상관이 자기 사주에 없다면, 내 사주에 없다면 어떻다고요? 일하는 걸 싫어한다. 일하는 걸 극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한탕주의다. 바로 이런 거. 경마장을 가신다든가, 그죠? 밤새워 노름을 한다든가. 아무튼 투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상은 나를 해치는 관을 극해서, 그죠? 관을 극해서 위험해서 구출해주는 은성이 됩니다. 은성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식상은 나를 해치는 관을 극해서 위험해서 나를 갖다 구해주는 은성이 된다. 은혜의 별. 이게 뭐예요? 나를 극한다는 건 관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근목 친다는 얘기잖아요. 관은 나를 갖다 정당하게 규제하는 거죠. 이게 정당하게 너 올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편법,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지르면 어때요? 철장에다 가두죠?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기관이다. 이게 국가다. 경찰이다. 검찰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형무소 같은 거예요. 그게 나를 이렇게 극할 때,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갈 때, 국가에서 나를 강제적으로 연행을 할 때 식상이 있으면 화급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잡아가려는 그 관을 갖다가 극해서 화급금으로 하지 마라. 금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수는, 이게 수인데 인성이죠. 누구를 가장 무서워한? 토국수 당하니까 수는 토를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근극목 하는데 식상이 화급금에서 그 관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관의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식상이라는 거. 이 사주가 여자라면은 어때요? 자식을 낳게 되면 어때요? 횡포한 남편으로부터 구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하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오면, 그죠? 부인한테 막말한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주무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관이 세면, 관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관이 세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자식이 있으면 우군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오행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식상은 그래서 나를 해치는 관을 극해서 의외에서 구해주는 은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식상은 뭐예요? 내 밥이죠. 식상은 나의 밥이요. 내가 입는 의복이 되고 남에게 무상의 인정이고, 그죠?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넓은 가슴이죠. 넓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식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크죠? 네, 손이 크다고요. 그래서 1인분만 해야 되는데 부침개를 붙였단 말입니다. 5, 6인분 붙여가지고 앞집도 주고 옆집도 주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식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큰 사람이 어때요? 오지랖이 넓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다니까요. 후배가 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언니 이거 되게 좋다. 그럼 가죠.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주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식상이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식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강에서 주면 좋은데 내가 신약하면요, 이 식상한테 내 길을 완전히 빨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 식상이 많다? 나는 기가 약한데 식상이 많으면은 식상 다자가 되면 내 길을 다 빼가죠. 식상은 내 자식이죠. 엄마가 신약하게 되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많으면 자식한테 어때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죠? 엄마는 자식한테 끌려다녀도 내 자식이니까 이러고 사시죠. 근데 식상이 일로 변하면 어때요?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손발이 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식상은 자신의 말이고 언변이고, 그죠? 자기를 나타내는 신바람이죠. 자신의 흥과 끼가 되고 연기력이면서 표현이면서 발표력이 되는 겁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자는 애교가 없겠죠. 식상이 없다는 건 표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식상은 연기력이란 말이에요. 연기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탤런트들이 연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식상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아, 쟤는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대단하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식상이 없는 사람은 연기를 못하니까 자연히 한두 번 써보고 도태가 되겠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이다 반짝 사라지는 거죠. 자신을 보여주는 재능, 그게 탤런트죠. 능력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즐기는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식신입니다. 그게 식신상관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지를 탐험하기를 좋아해요. 만약에 등산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없던 길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니까요. 여기 한번 가보자고 한다니까요. 가다가 되돌아올 망정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게 식상의 마음이에요.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생목을 받잖아요. 밖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이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건,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건요. 나로부터 나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출이죠. 그게 바로 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은 뭐다? 인성이고 나가는 거, 식상은 지출이 된다.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잘 맞춰야 되겠죠. 1,000원 벌었는데 1,500원 쓰면 적자죠. 1,000원 벌었는데 500원 쓰면 500원 저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인성이 2개가 있어. 근데 식상이 3개야. 그러면 수입 지출이 안 맞죠.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이 있다는 얘기는 식상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 없이 돈을 쓰겠죠. 그게 바로 식상 과다자가 오지랖이 넓다는 거예요. 에이, 내일 어떻게 되겠지. 오늘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식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인수는 수입이고
식상은 지출이 된다. 그래서 수입 지출을 잘 맞춰서 우리가 내 수입에 맞게 써야 된다. 식상은 미지를 갖다 탐하는 그런 탐험가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의문을 해결하는데 따져서라도 하려고 하고 또 알매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상은 뭐예요? 애교리하는,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발력이 있고 열정적이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죠. 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표현은 달라요. 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센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식상이라는 거예요. 식상이 없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 내 마음 알 거야.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는데.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알고 있겠지. 그걸 꼭 표현해야 돼,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모른다. 식상은 남을 위하고 챙기면서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시키는 게 또 식상이에요. 그죠? 식상이 나쁜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식상은 죄를 생하잖아요. 이 식상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이 죄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식상을 통해서 죄를 벌은 사람은 국세청에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죠?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당하게 번다 이 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상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올바른 일을 해서 이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내 딸이 방 안에 있다 이거예요. 식상운이 오지 않은 거예요. 식상운이 오면 움직인다고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운이 와야 움직인다고요. 가을에 우리가 뭘 심어요? 물론 심는 것도 있지. 근데 가을에 싹이 나지는 않잖아요. 봄에 싹이 나지. 그렇죠? 식상이 그런 거예요. 식상이. 이게 그 운이 와야 우리 아들, 딸들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은 식상운이 와야 자기가 나가려는, 행동하려는 그런 게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이 식신은 편인을 만나면 도식이 되죠. 도식된다. 이거 엄청 많이 들었죠. 도식된다. 식상이 있는데 편인이 들어오면 어때요? 밥그릇을 갖다가, 밥상을 갖다 발로 차는 형국이잖아요. 자, 내가 행동을 하려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엄마가 밥을 갖다가 잘 차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죠? 밥상을 차버리는 형국에 이게 인수가 들어왔을 때 식상을 갖다 도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식상이 약했을 때 인수가 되게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만 식상이 강하다면 식상을 인수가 들어와서 상진시켜요. 그때는 또 발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도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고서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도식이 되므로 굉장히 대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꺼린다는 거예요. 크게 꺼리는데 재를 만나서 식신생재로 나가게 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재를 만나서 이게 커지면요, 식세는 자동으로 끌어오겠죠. 그죠? 재가 커지면 당연히 관상을 갖다 생해 주지 않습니까? 또 재가 커지면 당연히 인수를 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경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우리는 재생관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재가 커진다면 당연히 식신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식신상관의 재를 만나서 식신생재로 나가면 되게 좋다. 여자한테 식상은 뭐냐?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 되고 자궁이 되고 유방이 되면서 생식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낳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식상이 만약에 악재로 장애한다면 무리래요, 무리. 그 다음에 범법이죠. 왜 범법이에요? 관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관을 친다. 그 다음에 파관을 치죠. 자기 직장을 때리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은 이 식상운이 들어올 때 자식을 때리기 때문에 자식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남자한테는 이게 직장이 되니까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파관한다는 얘기는 직장을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고 못 살 것 같냐? 그러면서 사표를 내던지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 때나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죠.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사표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까딱하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식신상관 운이 올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승심리가 작동이 되고 독선이 강해지는 게 식상운이 올 때 그렇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상관을 보게 되면 위화백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극부하죠. 극부. 여자라면은 극부한다는 거잖아요. 상관. 그러니까 지압이 부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지압이 부자 이렇게 극부를 한다. 남자는 극자를 하죠. 이게 자식이잖아요. 남자면 이게 자식이니까 극자를 한다는 거예요. 극자. 자, 극부와 극자를 하게 된다. 여자는 극부를 하게 되고 지압이 부자를 쓰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극자를 하게 된다. 명예가 실추되죠. 관은 내 명예가 되니까. 그죠? 명예가 실추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다정이 변이죠.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다정해요. 왜? 애교가 많으니까. 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곰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많게 되면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예? 왜? 친절하니까, 상냥하니까. 남자가 오해를 한다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과잉친절이니까. 과잉친절이 식상이에요. 정당하게 인간을 규제하고 규율하는 법률, 그죠? 그 법률이 뭐예요? 이게 금이잖아요. 그게 관청이죠. 그 정관을 거역하고 상하게 하는 상관은 범법성, 범죄성, 위법성, 탈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상관운이 올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식신상관운이 그러면 연에서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연에서. 그러면 연에서 있다. 월도 있겠죠. 월도 있고 그 다음에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 얼른 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이거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관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그때 언제 그런 기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신상관 운이 잡힐 때 그런 날에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무단횡단을 한다니까요. 이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간다니까요. 뭐 괜찮겠지 뭐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과태료 쪽지 날라온다 이 말입니다. 식신상관 운이 올 때 그런 날, 그런 일진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상관 운이 오게 되면 공명정대한 정관을 거역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와 투쟁을 좋아하게 되고 호승심리의 어떤 기질이 작동되고 자기가 잘났다는 그 자만심이 강해져 가지고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안하무인으로 사람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독선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위법과 탈법의 잘못을 저지르고 그죠? 살게 되면은 이 국가가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상관의 특성은 어때요? 시비송사, 불의의 재앙, 시행착오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상관이 오늘이야. 내가 상관이 오는데 오늘 술을 먹었어. 그러면 경찰이 왔어. 경찰을 두들겨 팬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해가면서 이걸 두들겨 패는 겁니다. 관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술 깨면 어디가 있어요? 유치장 가 있지. 벌금 나오겠죠. 그죠? 상관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주에 상관을 놓은 사람은 행동함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상관의 재앙을 미리 예방하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관이 흉화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몸에 밴 사람은 상관이 재앙이 붙지를 못하게 됩니다. 상관이 좋게 발현되면요. 매우 즉흥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개혁 성향이 강해서 혁명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남들을 설득하고 그 남들을 갖다가 어떤 설명을 해서 말을 해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랫사람을 그 거느리는 그런 보수적인 기질도 있는 게 이 상관의 또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명의 정평관은 남편이 되죠. 이 여명이라면 남편이 정평관이 될 텐데 상관이 왕하면은 남편이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식을 또 낳았어. 그러면 식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득자보별하면서 자식을 얻고 남편과는 유야무야 멀어지든가, 그죠?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정하게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과 생애를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재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상관의 왕에도 사주에 관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이 여명에서 상관이 강해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없으면 어때요? 관이 없는 거죠. 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관을 갖다가 두들겨 패려고 해도, 그죠? 화급금을 해서 흠적 없이 녹여버리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없어.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상관의 흉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외롭죠? 연애하고 싶은데, 멋있는 남자랑 덕승을 걷고 싶은데, 영화 보고 싶은데, 그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관사주는 외롭다 이 말입니다. 외롭다. 남자명이라면 상관은 어때요? 상관이 강하면 어때요? 내 직장과 자식한테 불만 일이 일어나겠죠. 운에서 상관을 재운이 돌아서 통관시키거나 인수운이 이 상관을 갖다 상진을 시킨다고 그래서 상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관의 기운을 뺀다는 얘기가 되죠. 상진시키면은 그런 재앙이 없어진다. 상관이 강하면 뭐예요? 재성이 오든가 인순이 와야 된다. 그럼으로써 얘를 갖다가 잘 써먹게 되면은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을 갖다 치는 걸 인수가 들어와서 상관을 상진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아진다. 발복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상관 경관하면 유야백단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조건 상관이 들어오면 유야백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살핀 다음에 감명을 해야 우리가 오판을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월에 상관이 있으면 형제간에 불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기피한다. 그래서 방위나 공익근무하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월에 상관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 때에 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연애 상관을 놨다는 조상 때에 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관은 왜? 관을 치기 때문에. 옛날에 관을 쳤다는 건 관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어때요? 관으로 못 나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 망했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 때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망해 먹었다. 또 상관이 사주에 많게 되면요, 투기, 도박을 즐기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이성을 밝히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식신상관이 없는 남자는 여자한테 잘할까요? 여자한테 못하죠. 만약에 남자인데 식신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가잖아요, 제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식신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말을 해서, 그죠? 돈으로 이렇게 마누라를 갖다 준다는 얘기가 되고, 말을 해서 꼬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옷도 사주고 뭐 백도 사주고 꼬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식신상관이 없으면 바로 가는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애를 급박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만나서 바로 즉흥적인 만남을 원하는 게 남자가 식신상관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식신상관이 없으면 어때요? 애교가 없이 뻣뻣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예? 어때요? 능수능란하게 해설을 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식신은 육친으로 보면 장몸에서 손자가 됩니다. 장몸에서 손자 아시죠? 자, 여기가 남자로 봤을 때 처가 되죠. 여자는 여기 아버지가 돼요. 남자로 봤을 때 여기 처가 되는데 이 처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화전에 화생토했으니까. 그래서 화가 장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장모가 된다. 그래서 식상과 재가, 그죠? 합쳐져서
일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식상과 재가 나랑 합쳐졌어요. 그러면 장모하고 유정하겠죠. 그러면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일주랑 합쳐졌다는 얘기는 나랑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내 방이에요. 여기가 일주면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식신이 되려면 여기가 임수가 되겠네요. 그 이미 식신인데 이 사람이 제가 뭐예요? 오화죠. 오화랑 이렇게 합하면은 장모하고 유정하다는 얘기가 하잖아요. 일지는 내 방인데 같이 합해졌으니까 장모를 모시고 산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쉽죠? 식신, 생자가 유정하다는 얘기죠. 식신, 생재, 식신 상관이 유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정하다는 뜻이 뭐예요? 둘이 힘이 비스크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유정하다. 그러면 여복과 연한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좋게 말하면 이게 유정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 복이 있고. 근데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미치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식신생재를 잘하게 된다. 이게 유정하다면 남자는 그죠? 여복이 많다고 보는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 때문에 골치 아프지. 남자가 돈도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는 여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돈은 풍족해서 좋은데 여자 문제는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식신생재가 유정하면 이재수환이 뛰어나서 대개가요 돈 많은 부자가 된답니다. 부자가 된다. 돈과 여자는 같은 오행이죠. 이 사람한테 목국 토니까 이게 재잖아요. 재죠.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재물인데 요게 이꼴이 여자잖아요. 여자를 못 다루게 되면은 비사교적인 남자는 성재할 수가 없다. 재물을 잃을 수가 없다. 어떤 남자를 볼 때 지갑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빳빳한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잘한다는 거를. 근데 주머니에서 막 꼬깃꼬깃 돈이 나와요. 그 사람은 성재가 곤란하다. 성작이 어렵다는 걸 안다.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아.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 자왕이에요. 이렇게. 모세 자왕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쇠약한데 자식은 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는 약한데 이 자식이 화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목성하니까 모세 자왕이 되죠.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배영아를 출산한다는 배영아. 배영아가 뭐예요? 보통 한 2.5kg에서 3kg 미만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막 4.5kg, 5kg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된다든가 그 대영아 때문에 아기가 커져서 어머니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 자왕이 되면 엄마가 자식한테 끌려다녀요. 포태상타다. 식상이 과하게 되면은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식상이 형충되면은 제왕절개나 부인과 질병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1탄이고요. 2탄은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